감염 사태가 시작된 지 수개월이 흐른 지금 한국은 위기에 강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세계에서 바라보는 시각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매번 위기가 찾아올 때도 슬기롭게 대처하고 체계적인 방역 시스템을 가동해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조치를 통해 사태를 진정시키는 것을 보고 한국에 대한 예찬론이 쏟아져 나오면서 한국을 무시했던 나라들조차 이제 한국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세계에 우뚝 서 있습니다. 세계적 불황경기임에도 한국 기업들은 앞다퉈 수출을 하기 시작했고 한국의 물건과 라면 심지어는 과자까지 한국 제품들이 불티나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라면은 해외의 사재기 현상 때문에 1분기 실적이 급상승하고 있으며 영화 기생충에 나왔던 짜파구리는 전 세계인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농심은 1분기 실적을 최고로 올리는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렇듯 한국 기업의 가치는 유례없는 호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역모범국으로 올라선 지금은 코리아 프리미엄이라는 말이 붙을 정도로 한국 제품이면 무조건 1순위, 한국 진단키트도 1순위.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인기가 날이 갈수록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냥 좋은 일로만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것만은 아니었죠? 한때는 경제협력국으로 가장 인기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는 베트남이었는데요. 베트남에서는 최근 우리나라와 긴밀히 경제협력을 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감염 사태로 최악의 경제를 맞이하고 있는 베트남이었지만 최근 종식 사태 선언과 동시에 경제를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경제 파트너였던 베트남은 지금은 그 이름이 무색하리만큼 관계가 좋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계기가 되면서 우리나라의 국민들 사이에서도 베트남에 절대 가지 않겠다가 80%에 육박하면서 관광산업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은 피해가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양국 간의 관계가 회복돼도 많은 분들이 다시는 이중성을 보인 나라는 상대하지 않겠다는 여론이 생기면서 오랜 시간 동안 관계 회복을 위해서 베트남은 노력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베트남 비행기 회항 사건이며 그리고 한국인들을 바이러스로 취급하면서 사정고지 없이 감금을 한 사태까지 어떻게 보면 하루아침에 우리나라가 한순간 바이러스를 퍼뜨린 나라로 전락되면서 참을 수 없는 행동을 보여왔습니다. 또한 베트남 축구의 영웅으로 떠맡들었던 박항서 감독도 베트남 언론들은 연봉이 과하다면서 삭감을 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스스로 국민들의 영웅이었던 박항서 감독은 돈밖에 모르는 속물로 전락을 시켜버리기까지 했습니다. 베트남 선수들도 급여를 삭감했는데 박항서 감독은 지금 감염 사태에 일도 하지 않는데 연봉을 깎지 않느냐 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심하게 했었죠. 이런 사태가 한동안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다시 한번 언론에서 또 한 번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7일에 베트남 매체 전비엣에 따르면 베트남 축구 역사상 최고의 연봉 감독 탑5 박 감독은 며칠일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면서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려놨는데요. 이런 내용을 보면 결과적으로는 박 감독에 대한 연봉이 많다 이런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들었다 놨다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인지 그동안 보였던 업적은 어디로 간 채 언론 플레이로 다시 한번 깎아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베트남 축구를 지난해 아시안축구연맹 AFC 챔피언십에서 준우승을 시작으로 아시안게임 4강 신화와 10년 만에 아세안축구연맹 스즈키컵 우승을 달성하는 등 지금껏 맛보지 못한 성과로 베트남 국민들에게 영웅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1월에 있었던 아시안컵에서는 12년 만에 8강에 진출했고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에서도 지난 9월 태국과 비긴 뒤 지난달 10일과 15일 각각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를 꺾은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결과물이 과연 베트남 축구가 잘해서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댓글도 자유스럽게 남겨주세요. 이런 가운데 베트남 정부는 여행을 오라며 적극 선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먼저 내수 경기를 살리고자 베트남 국민들에게 주요 관광지의 개방과 함께 활성화하고 그 다음에 해외 관광객들을 유치하겠다는 발표였는데요. 이번 코로나19 위기를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극복시키면서 경제를 안정화한다는 전략입니다.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국내선 항공료를 30에서 50% 일괄 할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 낮장 호텔 업계도 국내 패키지 상품을 이용하면 숙박료를 절반 정도 할인을 해준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한국은 베트남 관광에서 큰 차지를 했던 만큼 앞으로의 관광산업에서 위기감을 느꼈는지 다방면으로 한국과의 소통을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나섰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과연 그동안 보여줬던 행동들로 큰 실망을 안겨줬는데 하루아침에 관계가 회복될까요? 아직도 저렴한 물가와 관광 인프라에 자신 있다는 베트남은 우리에게 관계 회복에는 기나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관광을 갔던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 나라에 좋지 않은 기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관광하면서 많은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었는데요. 특히 물가 사정을 모르는 고령자의 피해가 컸습니다. 몇만 원 이불간 건강식품이 몇 배에서 심지어는 10배 이상까지 바가지 사례가 이어졌습니다. 항산화 성분이 많기로 유명한 논이는 베트남을 찾는 분들이라면 아마도 한 번쯤은 구매를 했을 정도로 인기가 있는 상품입니다. 액체나 가루 성분으로 판매가 되면서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지만 정가 1만 원의 가격임에도 몇십 배의 폭리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나라나 바가지는 있다고 하지만 유독 베트남에서는 한국인을 보면 더욱 심하다고 하니 그리 좋은 기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좋은 친구란 힘들 때 어려울 때 같이 있어주고 힘이 돼주는 것이 친구이며 어깨에 짐을 나눠 짊어지고 가는 자가 친구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